CCTV로 집중 감시를 했는데 무려 44분 동안 정말 지켜만 봤을까요? 이 유엔군 사령부의 CCTV 영상 공개에도 불구하고 남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 오른쪽에 준비한 것과 함께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44분 미스터리. 판문점의 대략적인 이 주요 건물들이 이 안에 다 녹아있는데요. 먼저 시점별로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공개됐던 CCTV에 오후 3시 13분 귀순병사 오청성 병사가 북측 하얀색 초소에서 잠시 멈춰서는가 싶더니 이내 72시간 다리를 건널 때 전속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림과 함께 보시면 저 장면인데요. 김대영 의원님 군사 전문가시니까 저기서 라이트를 깜빡거리는 의미를 통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군용 차량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도로 주행을 할 때 군용 차량 같은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사실 그 피해를 그 일반 차량들이 다 거의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군용 차량이라는 일종의 표시와 함께 그런 주의 목적으로 라이트를 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측에 귀순하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헤드라이트를 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군요. 김정하 대표님, 네. 북한군 출신이시니까 북한에서는 저 헤드라이트나 뭐 간부차가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켜고 뭔가 신호를 보낸다는 의미가 뭐 색다른 게 있는 겁니까? 북한도 한국하고 똑같이 비상사태를 의미합니다. 일반 차량이 도로의 차량들도 갑자기 헤드라이트 근데 대낮에 전등을 그냥 켜고 다니는 거하고 깜빡이를 하면서 다니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차량들이 이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상황인데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돌진을 하면서 갑자기 그 72시간 다리 전에 초소를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비상 상황이니까 너네 나 말리지 마. 잠깐만 기다려봐. 이따 이 얘기할게. 라고 해서 이 72시간 다리 전에 저 초소 같은 경우에는 군인 한 명이 뛰쳐나왔잖아요. 그렇죠. 뛰쳐나오면서 뭐라고 막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들이 뭔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보다라고 긴장하기까지는 자기네 측 단계에서는 긴장하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관찰을 할 때, 야, 쟤네 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주요 시간이 될 그러한 계기점은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차량이 판문점 안에까지, 경비구역 안에까지 들어와서 갑자기 차량의 핸들을 꺾을 쥐는 북측이나 우리 측이나 서로 양자가 다 예측은 못한 상태라는 건 또 알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영상 속을 보시면 저 초소에 군인이 나와서 막 손짓 발짓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미 저때 북한 측에는 탈영병이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과한다라는 통보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민경초소를 통과할 때도 아마 북한 내부에서 자, 몇 시에 그러면 어떤 차량, 남바가 어떤 것이고 통보가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헤드라이트를 끄고 간다는 것을 일단 좀 그 상대방에서 인식하지 못하도록 저는 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기서 예를 들어서 예정이 없던 차가 오니까 일단 세워서 뭔가 검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 병사가 바로 이제 그 건물을 지나쳐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때부터는 이제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아마 저 병사가 라이트를 켠 동작은 일단 그때부터는 이제 귀순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어떤 행동, 저는 그거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를 어떤 진행을 할 때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일단 상대방에 알리기 위해서는 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일단 헤드라이트를 켠다든지 뭐 비상등이라든지. 경적을 울린다든지 예. 비상등을 켠다든지 그런 역할인데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기서 민경초소에서 이제 이상한 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북한 판문각에는 통보가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그러니까 저 도로가 개성에서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1번 도로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평범하게 일반 간부차처럼 지나가다가 저 초소를 넘기 시작하는 것부터 저 헤드라이트로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만약 저 군인이 탈영병이라서 사전에 탈영병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차량을 단속해라라는 이미 전에 지시가 있었다면 지금 72시간 다리 전에 저 초소에서 이미 담벼락을 막고 저기서부터 기관총을 쏴도 뭘 쏘도 저기서부터 차량을 파괴했을 겁니다. 예. 근데 저 초소를 지나가던 건 저들이 아예 예측을 못한 상황이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게 지금 아까 뭐
차량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고 하는데 저 와이퍼도 네. 김대영 의원님 와이퍼도 작동하는 모습이 저 카메라에 포착이 되는 건데 네. 저거는 너무 다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니면 배수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오작동입니까? 아니면 저것도 일종의 사인으로 봐야 되는지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인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급박하게 나오는 과정에서 미처 이제 그런 부분을 건드리게 된다라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예. 그만큼 저 지금 귀순하려고 했던 그 귀순자 입장에서는 이게 생과 사를 다툰 일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그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첫 번째 초소를 사실상 이제 뚫어버리고 나온 건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아도 사실상 이제는 죽느냐 마느냐 결정해야 될 시간이 온 거니까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게 구조 신호든 눈속임이었든 어쨌든 본인은 차량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요. 당시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가 사실 제일 핵심입니다. 국방부 브리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차에서 하차하고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모든 상황들을 경계 시스템을 통해서 추적 관리하면서 상황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전에 북한군 일부의 MDL 북쪽 북한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의주시하며 동향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관찰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CCTV의 특이점이 이 북한군 병사의 움직임을 쭉 따라오면서 찍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점을 보면 일단 우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70m 탑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고성능 CCTV를 통해서 저 차량을 꾸준히 관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저 장면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상황실에 있는 병이 이 조이스틱을 통해서 이제 확대하고 줌인 줌아웃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이상 징후가 있는 차량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항상 매일같이 관찰합니다. 그러면 매일 몇 시쯤 돼서 어느 차량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일단 예정에 없던 차량이 일단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과를 하면서 전속력으로 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네요. 야, 이 차가 왜 지금 오는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상황실에 있는 병이라면 아, 지금 뭔가 이상한 차량이 옵니다. 지금 뭔가 전속도로 오고 있습니다라는 걸 당연히 전파를 했겠죠. 자, 그러면 그걸 상황실에 있는 상황실에서는 뭔가 이상 징후를 알아챈다라면 상부에 일단 보고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아까 군에서 브리핑에 이야기하듯이 예의주시했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지 예의주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 것인지 상당히 그게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 김대영 의원님. 저희가 아까 잠깐 그 CCTV, 그러니까 움직이는 CCTV 정체가 70m 철탑이라는 그래픽 함께 만났었거든요. 근데 불과 4년 전에 건립된 최신식이고 고성능 감시 장비가 다수 설치됐다고 하는데 저 정도면 다 보이면 사실 아무리 저 차가 진짜 아군이 적군이 구별이 안 됐더라도 사전에 다 감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지금 저기 달려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에 하면 한 10km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고성능의 장비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상한 동태를 파악하고 분명히 뭔가 이제 명령이 전달됐을 거고 그다음에 상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라는 그 전달 과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또한 이 차량이 과연 이게 귀순할 차량인지 아니면 뭐 업무상으로 들어온 차량인지 이런 부분도 재차 확인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CCTV에서는 3시 13분, 3시 11분, 그러니까 이 오청성 병사가 몰고 온 군용집 부차를 여기서부터 쭉 해서 정확히 아주 세세하게 찍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앞서 뭐 지적은 해주셨지만 이 오병사를 끌어내기까지 우리 군의 대응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유엔사 통할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유엔사의 교전 수칙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전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례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즉각성이라든지 뭐 이런 원칙들이 통하는데 이 유엔사 관할 지역에서 일단은 서로 상대방의 어떤 접촉을 막기 위해서 일단 뭐 방송으로 일단 먼저 경고를 하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응사를 하도록 그렇게 교전 수칙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 판단을 자,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하다, 조짐 이상하다 한다면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일단 5분 대기조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면 저 초병들이 있는
있는 것이고 일단 나가서 상황과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저 상황이라면 일단 경고방송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움직임 자체가 빨리 있다라면 자 넘어오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북한군의 움직임을 상당히 제어를 한다든지 실제로 위협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행동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왜 초기에 북한군이 저렇게 40발을 넣으면서 올 때 왜 우리는 그 공중이라도 대응 사격을 해서 뭔가 저쪽의 대응을 경고 사격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유엔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방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때 당시에 우리 군 초병들이 나가서 대응을 한다든지 뭔가 좀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 정도만 했어도 북한군들이 저렇게 쉽게 그냥 귀순병을 향해서 총을 쏜다든지 움직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은 좀 막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상당히 많은 대목이죠. 저렇게 전속력으로 달리는 지금 화면에서 잠깐 다 봤던 저 부분은 군사적 조치는 북한이든 그 귀순병사 우총성이든 4분 안에 끝났는데 나머지 부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런 지적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사실 더 큰 미스터리, 의문점이 많이 남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6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구조에까지 무려 40분이 걸렸던 건데 이 구조 과정도 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합참 관계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낙엽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처음에 식별이 잘 안 됐다가 TOD 화면을 보고 식별한 다음에 JSA 대대는 즉각 전투 배치를 하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1군단, 3야전군 등에서 필요한 대비태세를 격상시켜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 뭐 앞서 보셨겠지만 낙엽으로 뒤덮여 있어서 식별이 어려웠다라고 최초에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식별이 너무도 확연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전에 군 발표를 봤을 때는 왜 그게 안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에서 사실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설명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설명 못한 부분은 그건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실 지금 CCTV들이 모두 남에서 북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의 대응 조치까지는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네, 이제 그렇죠. 염두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장면을 공개할 수 없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자칫 이런 걸 공개하면은 북한에게 우리 측의 대응 태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군 당국이 아마 보여주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공백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렸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유엔사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대다수의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우리 군은 뭐 했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뭐 합참이라든지 국방부에서 좀 면밀하게 시간대별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화면에 TOD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 주시겠어요? 저 이현정 의원님. 네. 그 구조에 시간이 걸렸다. 그러니까 구조는 한 24분 정도 걸렸다. 저렇게 낮은 포복으로 해서 환자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만 핵심은 16분이 지난 뒤에 발견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 북한군이 넘어오는 과정은 4분 만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군의 사격이 모든 게 4분 만에 끝나고 40발의 총성이 다 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군의 대응이 그러면 유엔군의 대응이 어떻게 됐냐 이게 문제거든요. 당초 우리 군이 설명한 게 두 가지의 어떤 군이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로 낙엽이 덮여 있어서 식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대대장을 포함한 3명이 포복을 내서 가서 직접 구했다. 이 두 가지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브리핑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저 현장에서는 낙엽이 없었어요. 예. 문제는 낙엽이 없었어도 지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가 오는 데부터 계속 우리가 CCTV로 줌인을 해서 다 반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판문점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저기서 육안으로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러면 병사가 어느 쪽으로 걸어왔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게 지금 저 정도의 낙엽이 있다고 해서 식별하지 못했다? 이거 자체가 일단 의문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일단 3명이 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 측의 영상들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측에 최소한 소대나 이 분대 단위의 어떤 병력이 있더라도 충분히 그 병력이 숫자가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저기에 단지 2명만 그리고 뒤에 있는 대대장은 일단 현장에서 이제 상황을 지휘했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난 이야기죠? 그게 지금 어제 일체 공개가 되지도 않고 이야기도 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군이 제가 볼 때는 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왜냐? 일단 북한군은 바로 판문각에 있던 지금 그 저격군과 이 사람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서 총으로 응사를 했단 말이죠. 북한군 잠시 화면 볼까요? 북한군은 저 김일성 글씨가 써 있는 표석 옆에 있는 뭐 수십 명,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비상 상황을 발생하니까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북한군이 10명이 움직이면 우리도 10명이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는 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렇게 10명이 바로 MDL 바로 북한 측에서 저렇게 움직일 때 과연 그럼 우리는 10명이서 저렇게 움직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군이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 자, 저런 상황이면 우리가 군에서 항상 비례성의 원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과연 그러면 저 시간 동안 왜 발견하는 시간을 늦었고 40여 분 동안이나 그런 늦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김 의원님 좀 종합을 해보면 정말 우리 군이 앞서 보신 그 열감지 CCTV에 등장한 게 정확히 3시 55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주시하기 시작한 게 3시 11분이거든요. 그러면 44분 동안 저희가 키워드로도 잡아봤듯이 우리 군은 그저 CCTV 영상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이제 그 지휘소가 있는 캠프 본아피스에서 이 지금 판문점까지 오는데 한 10여 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마 우리도 이제 그런 신속 대응팀이 출동을 했을 거고 하지만 그렇게 따져봐도 너무 많이 시간이 남는다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게 군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면은 의혹만 자꾸 불거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이 대대장이 구하러 들어가는 이 장면도 최초 보고에는 그야말로 대대장과 부사관 들로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 이 대대장은 어머와 물론 같이 대대장은 들어갔지만 직접 들어간 걸로 애초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표현의 뭔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히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혹만 생기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여지고요. 예. 만약 이게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도 보시지 않습니까?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 같은 사건 때 군에서 물론 그런 의미 또 55분까지 우리 쪽 병사들이 이 CCTV나 TOD 영상에 잡힌 건 단 3명인데 3시 11분부터 15분까지 저 북한 병사들은 한 15명 이상이 저 CCTV에 4분 동안이나 잡히거든요. 어쨌든 김정하 대표님, 북한군의 저 대응은 일단 기민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겁니까? 북한군도 맨 초기에는 4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현장에 정면에 나와서 근무서는 군인 2명, 판문각 앞에서 근무서는 군인 2명, 양쪽 초소에서 잠복으로 근무서던 저격수들이 소총 들고 뛰쳐나온 게 2명 해서 전체 4명이 전체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4명이 나와서 먼저 조준 사격을 하고 급박하게 자기 인원이 갑자기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급하게 조준 사격하고 추적을 한 건 분명한데 44분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는 JSA 공동경비구역이고 여기에 지휘권 권한이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게 아니라 유엔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도 거기에 2명이고 유엔 대대장 1명, 우리 대대장 1명입니다. 유엔 대대장은 전체 지휘 권한이 있지만 우리 대대장은 경비 권한이 있고 우리가 가진 권한은 우리 측에 피해가 있을 때 우리 자위권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 군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위권 발생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유엔에서 그에 대한 유엔 측에서의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명령과 지시 이 절차가 어찌 보면 여기에서 군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뭐 불가피한 측면이 저 그렇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을 네. 것이다. 그러면 이번 문제를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개선해야 될 문제는 유엔 안전 교정 규칙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교정 규칙을 제대로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우리 군 측에서는 추가 총격이 있을까 해서 굉장히 낮은 포복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도 했는데 전 의아한 점이 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보시면 저기가 이제 북한 군계선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이렇게 막 선체로 휘저으면서 뭐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총을 쏜다 이런 인상이 있어요.
우리 군의 대응 사격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 소총으로 지금 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런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가 뭐 우리 측에 피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명백히 우리 영토를 향해서 지금 총을 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영토에서 지금 총알이 다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지금 사람의 피해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영토로 왔다라 하면 누구나 거기 있으면 우리 병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렇게 지금 연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군 측에서는 과연 그러면 저 시간대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무장지에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응사를 합니다. 저렇게 총을 쏘면 똑같이 되돌아 벌려 보내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비무장지대라는 건 정말 일촉즉발, 즉 제세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84년도에 소련 쪽 사람이 대학생이 한 명이 왔다가 넘어온 상황에서 그때 교전이 벌어졌죠. 그때 그래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한 사건, 즉 북한군은 3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여기가 상당히 예민한 지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경계 상황이나 사실은 이제 이게 유엔군이라고 하지 모자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군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런 데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5분 대기조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5분 안에 출동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게 5분 대기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44분 동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저 지금 이제 북한의 자동소총, 그러니까 중화기가 저 이제 판문점에 있는 것, 북한군이 저런 중화학 무기 같은 것을 중화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판문점에서 큰 문제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군의 대응이 기민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김정하 대표님 말씀처럼 글쎄요, 좀 이 정전협정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44분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의원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